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쳤으면은 짝꿍과 결혼하시오 하는 부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건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말하면은 어린이마다 다 달라야 된다. 어린이마다 다 달라야 된다 말이죠. 엄격하게 말하면 어린이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가수준, 나수준, 다수준. 그래서 가수준이 말하자면은 제일로 지적 능력이 좋은 애기들이겠죠. 예, 지금까지 공부가 착실하게 이루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 50% 정도만 도와주면은 될 어린이. 또 어떤 어린이는 한 70% 정도, 어떤 어린이는 90% 정도. 예, 그러니까 그 애트킨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의 확률이 50%쯤 되도록 문제가 난도가 그 문제의 어려운 정도가 각자에게 50% 정도다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의 확률이 50%쯤 되는 문제를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전원에게가 아니라 각자에게 50%, 각자에게. 왜냐하면 각자마다 다 문제 해결력이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자에게는 어렵고, 그래서 가수준, 나수준, 다수준 이렇게 세 개의 수준으로 나눈 것이 실천이 가능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가수준 어린이들이 응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보충 설명하고 다음으로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수준, 다수준의 어린이들은 전혀 참가를 못한 채 그야말로 단순한 출석자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했다고 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그런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여기는요, 다행히 두 가지 생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할 일을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그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지. 자, 이 경우는요, 두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이 서로 맞서는 생각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쩌겠습니까? 자연히 이 생각을 A 생각, 이 생각을 B 생각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자 A 생각 쪽에서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B 생각 쪽에서 발표합니다. B 생각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 누구라도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어린이 누구라도 시켜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A는요 B 생각을 잘 들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B 생각으로부터서 배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듣고 보니 저 생각의 일부는 매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내 생각에다 보충한다. 듣고 보니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상대의 발표를 듣고 들으면서 사고한다. 들으면서 비교 사고한다. 비교 사고. 그것을 비교 사고라고 합니다. 들으면서 비교 사고를 한다. 근데 내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비교 사고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하지 아니한 채 아무것도 안 갖고 이때까지 애기들이 학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에 처음부터 잘못되었단 말이에요. 수업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자, 지금 두 개의 생각이 나왔을 때는 그와 같이 비교 사고하도록 한번 쓰겠습니다. 그리고 A 쪽에서 발표했으면 그 다음에 B 쪽에서 발표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서로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요 자연스럽게 이웃과 더불어 사고하는 토론장이 전개된다 그런 말이에요. 토론이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학습한다 그 말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에 부족한 점을 보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저쪽 생각의 문제점, 결점 이런 것을 지적해서 설명해주고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 이런 과정이 결국 사고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하고요. 또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에 이쪽이 없단 말이에요. 이쪽이 없이 이것으로 완전히 통일이 되어버렸다.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되어 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을 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까닭에 집중을 두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이 같습니까? 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A라는 어린이가 설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또 보충 설명을 하면서 저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제대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이라는 것은 옳은 답을 찾는 게 최후의 목적이 아니다 말이죠. 무엇입니까?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은 답을 찾는 것, 도덕적 행위로서 어떤 행위가 옳은 답이냐, 컨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중요한가 이란 말이죠. 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왜 교재가 저런 교재가 있냐 그러면 저 교재를 소재로 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사고해라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사고할 재료가 있어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문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야,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별로 사고를 심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넓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넓게 그리고 사고를 깊게 해야 되겠는데 그게 저 하나 갖고는 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하겠습니까? 이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순위가 등장한다고. 순위 등장. 순위가 누구냐? 순위는 실존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 근데 어린이들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으냐 그러면은 어린이들은 어디까지나 실존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는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전에 선생님이 전임지에 있을 때에 꼭 이 5학년 맡아가지고 꼭 여기를 지도를 했거든. 5학년이니까 당연히 교재가 같으니까 여기 지도한다고 얘기들이 알지요. 근데 그때게 저 생각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저 생각도 나왔지만은 순위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내놨다 하면서 아까 이 생각을 순위 생각이라고 해갖고 제시한다. 순위 생각이야. 그러면은 인간은 자기와 맞서는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이게 지적으로 긴장하고 사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어떤 정보에 접했을 때는 인간은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살려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있어서 좋은 것이 누구냐 그러면 순위입니다. 순위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게 하느냐. 선생님들 그 보십시오. 혜영이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그 순위 우리 반 이런 거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료 찾으셨어요? 네. 거기 순위 생각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다 같이 한번 순위 생각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시작. 정식이의 답을 보자. 이제까지 막혀있던 생각이 환하게 튀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꼭 막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답안을 쓰더라도 혜영이의 답안을 베껴 쓴 것은 아니다. 까맣게 모르고 있는 문제인데 혜영이 답안을 베꼈다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컨닝이다. 컨닝은 부정한 짓이니 해서는 아니 되지만 A의 경우는 그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A의 답안은 컨닝이 아니며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순위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식이의 답을 보자. 이제까지 꽉 막혀있던 생각이 훤하게 튀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혜영이의 답을 보고서 그렇게 된 것이니 컨닝임은 틀림없다. A와 같은 생각으로 답안을 써서 맞았다고 평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은 두고두고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한 점 더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시험이란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순위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순위로 하여금 반론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전체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사고력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만이 길어지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부단히 그야말로 부단히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과제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반 어린이들은 이제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순위 등장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위. 순위의 발언이 계기가 되어 같은 생각이라고 쉽게 별 생각 없이 말하던 어린이들이 듣고 보니 이상하다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 순위가 등장하는 의의입니다. 순위의 발언이 학급 어린이들의 사고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말. 순위 등장의 의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또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부단히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이런 준비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교재 연구다 그런 말이에요. 교재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을 잊어볼 수가 있어요. 수업 전에 생각을 마련했지만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교과서에 해당하는 곳에다가 기록을 해둔다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지도안이지요. 지도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과서든지 또는 그 밖에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둬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꾀하는 기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정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드렸습니다. 부정한다.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꾀하는 기술 무엇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다. A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기서는 B다. 딱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자기와 다른 생각이 맞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기 입장입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생각에 맞서는 의견이 대립되었을 때는 거기에 항거하는 논리를 제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본성이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본성을 살려서 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사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어린이들이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자꾸만 꾀하는 일인데 그 방법의 하나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도발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건 틀린 생각이요 하고 딱 부정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근거는 이렇다 하고 그럴듯한 것을 또 내놓는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것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린이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또 거기 읽어볼까요? 부정한다. 어떤 의의가 있냐면 아직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도상 생각 비에 다다랐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어린이들이 내가 부정을 했죠. 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는데 어린이들 생각이 불완전할 때는 이것을 점점 옳은 생각으로 이끌어 올려야 됩니다. 이 생각 틀렸다.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쳐 줘 버리면은 어린이들 사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여기 뒤에 자료를 보실까요? 자료를 보시면은 뒤에 요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것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비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소개하는 그런 대로 어린이들이 움직여 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선 이쪽에 보십시오. 이쪽에 보시면은 옳은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 보통 정답이라고 그러죠. 근데 나는 정답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하여튼 70여 년 동안 이 정답이란 말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에게 무엇입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알아맞히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선생님 이거 중요해요. 네. 선생님이 발문을 했다. 이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기 위해서 발문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선생님 머릿속에 정답이 있었고 그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발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 발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린이들도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는 뭔 생각이 있을까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요 지난 79년 동안 잘못해온 것
있습니다. 그 잘못했기 때문에 79년 동안 AB 양군으로 분열시켜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 이 발문입니다. 발문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린이들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오직 하나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답을 알아맞힌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좋은 애기들 행여나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이것이 아닐까 하고 그 애들은 짐작으로 맞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고 그거 너무 어려워. 나는 짐작도 못해. 그런 애기들이 절대 다수 아니에요. 그런 애기들은 가만히 있어버렸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단 말이죠. 뭔 소리 뻘로 하다가 뭐 틀려 하고 오답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서 안 해버려. 이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력이 길러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정답 알아맞추기 대회장에 있었습니다. 수업은 정답 알아맞추기 대회장이 아니란 말이요. 뭐하는 것이냐?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것. 선생님이 묻는 것은 각자로 하여금 사고해라. 다시 말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라. 그러기 위해서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수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고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를 줘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우선 이것부터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이제 자유롭게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합니다. 그것이 마련된 답이 마련된 것이 옳다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답입니다. 정답이라 그러면은 전에 했던 것,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 그것 알아맞추기 했던 것, 그렇게 생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오염된 말이기 때문에 안 써. 정답이라는 말 안 쓰고 옳은 생각. 그래서 그다 옳은 생각이라고 써. 그 다음에 틀린 이때까지 우리는 선생님이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아닌 것을 오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답도 오염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쓰지 않고 덜 옳은 생각, 덜 옳은 생각.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름을 생각했건만 한 70% 맞고 30%라 또는 80% 맞고 20% 어떤 경우에는 10% 맞고 90% 아니고 그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 덜 옳은 생각이다 그런 말. 내가 언젠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을 생산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래요? 금광산이라고 그러죠.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캐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광로에다 넣으면은 돌과 금이 분리돼서 나오지요. 그런데 그 금광산에서 캐내는 그것을 금광석이라고 합니다. 금광석, 금광석은 어떤 것은 금이 조금 많이 들어있고 어떤 것은 아주 적게 함유되어 있고 어떤 것은 0.001% 함유되어 있고 어떤 것은 0.1% 함유되어 있고 어떤 것은 1% 함유되어 있고 이렇게 함유량이 다 다르지만은 금이 0.001%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돌은 보통 돌이 아니라 금이 함유되어 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광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0.001%하고는 대조가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0.001% 금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금광석. 요것은 0.9%다든지
1%다든지 또는 2%다든지 몽땅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광석이요. 누구도 다 금광석이요. 너는 0.011%께 금광석이라고 다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금광석으로 부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생각들 전부 다 덜 옳은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덜 옳은 생각. 이 말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정답이니 오답이니 이런 말 쓰지 않는다. 오염된 말이다 그 말. 그래서 요 덜 옳은 생각에 대해서도요. 어린이들은 얼마만큼 덜 옳으냐 그래서 알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가까우냐? 예? 요 옳은 생각에 가까우냐? 아니 뭐 훨씬 더 뭐냐? 이걸 알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왼쪽에는 요것은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칭칭대를 5개 만들어 봤습니다. 옳은 생각으로 올라가는 칭칭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옳은 생각 여기를 원칙은 요 그림이 지금 잘 몰려있습니다. 농도 이렇게 명도가 점점 명도가 높아져 갖고 여기는 거의 흰색이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색깔 칠해놨는데 저 복사기가 잘못해 갖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 하시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들은 뭘 알고 싶으냐면은 그렇다면 선생님 내 생각은 덜 옳은 생각이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까? 그걸 알고자 한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대놓고 이렇게 말한 것보다도 그럴 때게 무엇인가 칭칭대로 가지고 선배님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덜 옳은 생각인데 제일 밑에 여기쯤 적었죠. 그다음 마침내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어린이가 말하자면 덜 옳은 생각 A 또는 옳은 생각이 올라가는 도상에 있다고 해서 도상 생각 A 또는 이것을 그 에베레스트를 올라간 사람들이 베이스 캠프 1, 베이스 캠프 2, 베이스 캠프 3 이렇게 해서 점점 베이스 캠프를 올라가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그야말로 꼭대기를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한 베이스 캠프다. 그래서 베이스 캠프 A, 베이스 캠프 B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이름으로 하시는데 어린이들이 말을 해놓고 선생님 내 생각은 옳은 생각 어느 수준이에요? 알고자 한다. 그럴 때 나는 베이스 캠프 B 그럼 B 여기서 출발한다. 여기서 이게 얘가 출발점이야. 제2의 출발점.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제2 베이스 캠프 B에 있던 어린이들이 C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올라갈까요? 사실은 어떤 어린이가요 자기의 생각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생각한 것이 B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B에서 C로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자기의 최선을 다해 100% 생각해서 B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C로 올라간다는 것은 어려워. 자기 혼자의 힘으로 올라가기는 어려워. 근데 못 올라갑니까? 누구의 힘으로 올라갑니까? 이웃의 힘으로 올라가. 이웃의 힘으로 다시 말하면 철수가 발표한 거 들어보니까 그렇다 하고 생각이 향상됐단 말이야. 그 여기 올라간다. 그 다음에 또 순이가 발표한 걸 들어보니 진짜 그러네. 그리고 또 여기 올라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누가 발표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자기가 생각에서 올라가 볼 수 있다. 내가 비록 덜 옳은 생각 A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A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단 말이야.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으면은 아예 이 칭칭대 어디에도 쓸 수가 없다고 말이야.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칭대 어디엔가가 섰다고 말이에요. 있었기 때문에 이웃 친구의 발표 소리가 잘 들린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으면 이웃 친구의 생각이 들리질 않아요. 별로. 물리적인 소리만 들릴 뿐이란 말이에요. 의미 있는 것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의미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이 돼서 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고 해서 마침내 옳은 생각에 도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을 옳은 생각 여기까지 올려놔야 된다 말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월급을 떳떳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5명 잘 가르쳐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엉터리로 만들어놓고 월급 받는다? 월급 반납해야 돼. 반납일 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야 된다. 벌금. 그러든지 그만둬 버리든지. 또 나는 내가 젊었을 때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과 똑같은 수업을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가책이 돼. 정말. 그래서 그때에 내가 잘 못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부진화가 된 어린이들은요, 역시 부진한 인생을 살고 있다. 비군 인생을 살고 있어. 내가 언제 내 제자들이 나를 싣고 가서 뭐 점심 사준다는 얘기 했던가요? 네. 나는 저기 순천 사범학교 부속 국민학교, 그때는 순천에 사범학교가 있었습니다. 목포에도 있었습니다. 광주에도 있었습니다. 전남에 3군데가 있었는데 결국은 순천 사범 이것은 이제 그때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처음에는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는 그러니까 27살 때 27살 때니까 내가 21살 때에 교사 발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7년 동안 경력 가지고 그거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엉터리요, 엉터리.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거 AB로 분열되는 수업을 많이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6학년 내가 한 번 가르쳤는데 그놈들이 자꾸 와서 나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보면은요, 벌써 안색이 다르고 옷 입고 온 것이 다릅니다. 내가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때 공부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해서 다 안다고. 그때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 가서 갈 때마다 내가 그래. 갈 때마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 알고 보니 이런 잘못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고개 숙이죠. 처음에 갈 때는 그 제자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이제 그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그 말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그 교장이 된 제자도 있어. 교장이 된 제자가 둘이 있더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하고 이 얘기를 쭉 해요.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1학년부터서 5학년까지 누적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누적된 결과로서 6학년에 나온 것이지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 안 생각해요. 그놈들을 365일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365일이 짧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든지 그놈들이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가르쳐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됐냐고 말이에요. 뭐 되고 그래서 보면은 그 비군이 그대로
인생 비군으로 이어져 갖고 앉아 있는 거 보면요 벌써 옷차림도 다르고 얼굴 색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서는 몇 번 가다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서 못 가겠다. 이제 나한테 뭐 선물 줄 거 있으면 선물 갖고 와서 선물을 달라. 그리고 그렇게 괴롭습니다. 이게 지금도 새벽이 돼서 잠 일찍 깨면은요 그놈들 얼굴이 환하게 보인 것 같단 말이죠.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기들이 그렇게 졸업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말이야. 지금 그 방법을 알고 보니까 그 방법을 모르고 그 전부 다 내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이 월급 받고 말이에요. 다 이런 것이 매우 잘못된 일로 지금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것은 올림픽에서 이거 양궁 시합 나오죠. 근데 양궁 보면은 여가 10점이죠. 그리고 점수 9점, 8점 이렇게 쭉 점수가 다 있어. 양궁원이 참 신사적이요. 왜냐하면은 애쓴 보람을 인정해 준다 이 말이야. 애쓴 보람을 인정해 줘. 그 애썼지만은 여기 맞췄다. 참 애써거다. 그래서 9점. 그래서 니는 8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애쓴 데 대한 말하자면은 위로라고 그럴까 하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육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점수를 줘야 된다. 우리도.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다 이거 말하자면은 점수를 매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여기에다가 이거 올려놓고 연호를 맞춰야 점수 주제. 연호 안 맞추면 딴 데로 나가는 일체 점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수업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아주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신호예요. 그 옛날 선생님들은 틀려. 그랬는데 요새 선생님들은 신호. 그래야 심리적인 상처를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심리적인 상처 있기는 이것이나 틀려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요것이 그런 의미다 그 말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것을 계속 좀 읽어보십시오. 부정의 교육적 생산성. 이 부정한다고 하는 거.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한번 읽어볼까? 최 선생 한번 읽어보세요. 타자로부터 자신이 거부되기, 부정되기는 현실 사회에는 흔히 있는 일이다. 부정되고 거부됨으로써 비로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부정은 어린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함에 있어 없을 수 없는 자극인 것이다. 이와 같이 부정과 거부를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 대응하는 어린이로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이 부정과 거부는 생산적 영위인 것이다. 우선 노구치 요시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있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부정한다는 것은 대립된 사고장면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정말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대립되거나 상이한 생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사고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상이한 생각이 부딪혀 논쟁이나 문답이 전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진실이 밝혀지게 되며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은 기르게 된다. 이렇게 아주 지적인 생산성을 풍부하게 낳고 있는 이 말하자면 대립된 사고장면의 조성,
그 방법으로서 부정하고 대립하는 장면을 만들고 이런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 순위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도덕 수업은 그야말로 이와 같이 그 말하자면 가치 갈등 상황을 만드는 것, 서로 대립된 사고 장면을 조성하는 것, 이런 장면을 만들어서 토의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각자 나름으로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확충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덕 수업의 가치 갈등에 대해서 도덕 수업에서는 가치 갈등 상황이 중시된다. 그 의의는 어디에 있냐? 다양한 각자의 가치관이 표출되고 검토되어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이 길러진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도덕과 수업이란 인간의 약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량을 기르는 일이다. 요거의 도덕과 수업이란 인간의 약점과의 싸움. 가령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비록 이것은 컨닝이 아니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자 한다 그 말이야. 그거 인간의 약점이다 그 말이야. 그 인간의 약점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도덕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도덕과 문학과 도덕을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문학은 인간의 약점을 찾는 것입니다. 도덕은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이나 태도를 기르는 겁니다. 뭐 그런 차가 있다는 거 알고. 자, 혜영이의 망설임 생각해 볼까요? 자, 컨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인하기 싫은 인간의 약점을 혜영이도 가지고 있다. 혜영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점을 극복하느냐, 이 약점에 말려드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혜영이는 거기에서 망설이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아까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답을 쓴다, 답을 쓰지 않는다. 둘 중 소신에 따라서 결정하. 그래서 결정한 것을 여기 와서 자기의 이름표 자석을 갖고 와서 반드시 답을 쓴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이걸 맞다 할 때는 맞아 어쩌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답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각자가 여기 와서 이렇게 붙이는 것. 또 여기서 우리는 소신형 전원 동시 발표. 아까 이 카드 가지고 하는 것도 전원 동시 발표이겠습니다. 이 방법이나 똑같겠습니다만은 이 방법의 경우에는 좀 더 어떤 건 좀 다를까요? 조금 이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겠죠. 또 그냥 어린이들이 붙이면서 바로 그냥 분류가 돼버리죠. 아까하고 똑같이 분류가 바로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또 이 소신형은 여기 가서는 여기에 쓰지는 못했으면 이름을 써야 돼. 여기 이름을 쓰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를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건 진짜
나는 이것을 권하고 싶어요. 물론 카드 좋습니다만 이것을 권하고 싶은 중대한 이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온다. 움직여. 의자에만 계속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것이 어쨌습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을 가동한 움직인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죠. 특히 뇌를 움직이도록 하려면은 뇌가 일하도록 하려면은 뇌 세포가 되도록이면 많이 일하도록 하려면은 이게 감각기관을 풀 가동해야 된다 이 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일어서서 여기까지 걸어와야 돼. 걸어오고 또 동시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자기 귀. 내 생각이 여기 있다 하고 딱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여기 있단 말이야. 요거 그냥 슬그머니 붙이는 것이 아니라 탁 붙인다. 내 생각이 여기 있다. 이 소리, 귀로 소리 듣는 거 이거 감각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각기관을 부단히 전체 온 몸이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일부러 각자가 걸어 나와서 탕 치고 걸어 들어간다. 내 생각이 여기 있단 말이야. 나도 여기 있다. 너희들만 있는 거 아니다 말이야. 무엇인가? 특히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던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큰 소리를 내라. 빵! 친다 말이죠. 본관이 이곳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카드 갖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요런 표를 맨날 나가고 칠판에 딱 붙여갖고는 나와서 탁 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 말 한 자리 못하고 그냥 앉아있기만 했던 그 어린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공부하면 어쩌겠습니까? 자기를 찾게 돼요. 자기를 찾아. 자기라는 존재가 없었어. 지금까지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기 요 자료가 있죠? 네. 심진을 일으키는 드라마틱한 수업. 이것은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인데요. 이 드라마틱한 수업에 대해서는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 도덕 수업도 드라마틱하게 수업해야 되겠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수업에 대해서 거기다가 써봤습니다. 선생님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로 하자면 선생님 수업 기록을 하세요. 수업 기록을 하실 때에 참고하시라고 말. 근데 수업 기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자기가 수업한 것을 캠코더로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오늘 내가 중점을 둔 곳이 어딘가 하는 바로 그 대목만 기록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요령의 이것을 참고를 했으면 어쩌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아주 예전에 썼던 것입니다. 이 수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썼던 것이지만은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난번에 했던 수업